4월을 앞두고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20 공투단은 장애인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외침을 4월 20일까지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지적장애인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강압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즉각 피해자를 석방하고 경찰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 보신각에서 출범식과 함께 제10회 전국 장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동정과 시혜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의 날을 향해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4.20 공투단은 서울 보신각에서 2014 4.20 공투단 출범식 및 제10회 전국 장애인 대회를 열고 장애 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 정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쟁취 등을 촉구했습니다. 할부서부터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 꼴뚝 따기 위해서 내가 그 등급에 내 몸을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옷을 입듯이 각각의 복지값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나 그리고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또한 그 장애에 맞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20 공투단은 장애와 빈곤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복지제도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외침을 4월 20일까지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이어 4.20 공투단은 최영란 열사 12주기 및 장애 해방 열사 합동 추모제를 위해 보신각에서 대한문으로 행진에 나섰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보신각에서 대한문까지 행진을 하던 중에 경찰이 장애인을 경찰서로 연행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대문경찰서가 지적장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력인 없이 강압수사를 진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지난 27일 남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남대문경찰서장의 사과와 경찰의 장애인식 교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장애계 단체는 보신각에서 장애인 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위해 대한문으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했으며 그 과정에서 모 활동가가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모 활동가가 지적장애인이었음에도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는 조력인 참석 등에 대한 고지가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 6항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에서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전달할 능력이 미약할 때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애계 단체는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남대문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사과장과의 면담이 진행됐지만 이 또한 사과나 조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아베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일본 내각들이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망언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단체가 일본 정치인과 아베 내각을 향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관광레저진흥회 경기도 용인시 지회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은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참배 중단과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망언과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회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늘 일본 내각에서 망언을 하는데 분노를 느껴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된 것에 한편 용인시지회 회원들은 일본 정부의 망언과 과거사 왜곡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도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 조사와 연구 과제 등 5개를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건강권, 교육권, 주거 지원제도, 활동 지원제도,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 상황 실태와 서비스질 향상 등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2011년 장애인 시설이 490개소, 2012년에는 1348개소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단기 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이번 2013 사회지표를 통계청 홈페이지 내 온라인 간행물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이 한 달에 최고 34만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되며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 원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오는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무한 돌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이웃이 있다, 도와줘야 한다라고 제보를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래도 동네 사정에 밝은 분들이 가능하겠죠. 경기도가 무한돌보미 조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병마와 싸우는 딸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시름이 깊었던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에게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고 있던 이 여성. 모두 이웃들의 제보로 관공서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일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말은 못했지만은 그분들은 되게 고맙고 감사해요. 이처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을 제보하고 관공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무한 돌보미 사업의 핵심입니다. 최근 생활고와 신병 비관으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무한 돌보미를 2만 5천 명까지 늘리고 읍면동별 1명씩 으뜸 무한 돌봄이 550명을 위촉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조금 알았으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고요. 앞으로는 사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하면서 여기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동네 통반장이나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됐고 앞으로 무한 돌보미들의 리더 역할을 하면서 주변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을 제보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어려운 구석이 많은데 이분들을 찾아 나서는 무한 돌보미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가정까지도 돕는 무한 돌보미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복지관에서 팔순을 맞은 어르신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내 단체와 기관이 함께 만들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삼배를 올립니다. 기쁨과 축하의 마음을 담은 밝은 미소로 기념사진도 촬영하며 어르신들은 잊지 못할 팔순을 맞이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 종합복지관이 팔순을 맞이한 23분의 어르신을 위한 생신잔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날은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한자리에 참석해 헌주와 삼배를 올리고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복지관에서 이렇게 팔순잔치를 해준다는 것은 참 큰 마음이고 이런 데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는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인 성화 스님은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해준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부모님께 하지 못한 효도, 어르신들을 더욱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어르신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더욱 건강해서 사십사 하는 바람으로 한편 팔순잔치에 필요한 물품은 지역의 한 웨딩업체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무료 공연과 2천여 분의 중식이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경남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자장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경남 총주방장의 회원들인데요. 이번에는 함안의 한 요양시설을 찾아 어르신들께 자장면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조아연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함안 세길동산 요양원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았습니다. 바로 경남 총주방장회 봉사자들입니다. 요양병원 어르신 150여 명을 모시고 사랑을 담은 자장면을 대접하는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하게 되었고요. 소외되신 그 주위의 어르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짜장면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은 분주하고 수고스럽지만 베풀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소화 흡수가 잘 되게끔 이렇게 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 총주방장회는 2012년부터 회원들의 회비와 식재료 후원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모범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이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정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여유가 없는 이웃들을 찾아 방금 뽑아낸 구수한 자장면을 더 많이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때 더 고귀하고 더 값진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복지TV 경남방송 조아연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통한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지역 내 입양 가정에 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 입양기관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 명당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장애아동의 경우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교육비는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살면서 고등학생 입양아가 있는 경우 분기별 50만 원, 연 200만 원을 주는 한편 지원금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4월 5일 식목일인데요. 경북 안동에서 제69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안동시 풍산읍 현해리 가매마을 뒷산에서 시민과 민간단체 회원, 공무원 등 약 500명이 참석해 잣나무 5,250본을 심었습니다. 올해 안동시는 춘기 조림 사업으로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건전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며 쑥가꾸기와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단을 운영해 연간 만여 명의 사회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무 심기철을 맞아 안동시 산림조합과 협조해 상설 나무시장을 개장하고 유실수, 정원수, 관상수 등 80여 종의 나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복지TV 포항방송 개국 2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포항시 장애인 가요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가요예술제는 포항시 8개 장애인 단체에서 14개 팀이 참가했으며 경연 결과 시각장애인협회 조영도 씨가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포항방송 오도석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주체로서 더욱 당당하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지역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행사가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지역 처음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전문 치료를 전담할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지난 27일 여수시에 개소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는 전문 상담사 3명과 방문 상담사 27명 등 총 30명이 배치돼 운영됩니다. 전문 상담사들은 여수를 비롯한 전남 권역을 순회하며 유아와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과 인터넷 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는 그동안 대도시권에서만 운영됐으나
여수 지역에 개소함으로써 전남권 시민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등의 허브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지와 밀림 속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모습, 동물원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생소한 풍경들인데요. 이런 가운데 관람객이 야생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문화 클로즈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물속에서 도넛 모양의 거품을 불며 놀고 있는 흰돌고래의 모습. 귀엽고 매력적인 외모에 절로 웃음을 짓게 만들고 먹이를 보고 혀로 공격할 태세를 갖춘 파슨 카멜레온에게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개구쟁이가 떠오르는데요. 도시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야생동물의 찰나의 순간들이 사진 속에 절묘하게 포착됐습니다. 사진을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전을 거의 처음 와보다시피 했는데 다양한 각도가 있어서 생동감도 있고 되게 봤을 때 재밌고 또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어요. 이곳은 서울의 세종문화회관 전시장. 세계 최고 야생사진가들의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지난 3월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조류부터 땅의 육식동물, 물가의 파충류까지 야생동물의 친근감 넘치는 모습들이 관객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증강현실 체험전 또한 꼭 들러야 할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야생의 세계에서 실제로 동물과 뛰놀고 있는 듯한 사실감과 몰입감을 관객에게 선사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동물들을 보면서 너희 자체가 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현대 도시인의 감수성을 깨우는 사진 전시회. 이번 주말엔 가족과 함께 야생의 세계로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문화 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개봉 영화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어벤져스가 돼 지구를 지킨 지 2년 후 닉 퓨리, 블랙 위도우와 함께 쉴드의 멤버로 현대 생활에 적응해 살아가는 캡틴 아메리카.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친구 버키가 악당 윈터 솔저가 되어 돌아오고 어벤져스를 향한 최악의 위기가 시작되는데 베일에 쌓여있던 어벤져스의 본부, 쉴드의 실체가 드러나는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어벤져스 파트 1.5라고 할 만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속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관객들에게 이 작품이 좋은 힌트가 될 듯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젊은 작가 셀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죽음 후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는 정열적인 청년 딘 모리아티와 그의 매력적인 연인 메리루를 만나 뉴욕에서 미국 서부를 향하는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들은 덴버,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멕시코시티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미 대륙을 횡단하며 길 위의 삶에 도취되는데 청춘 스타들이 청춘의 표상을 연기한 영화 온 더 로드. 방황하는 젊음을 담은 잭 케루악의 원작 소설에서 고스란히 빌려온 패기만만하고 열정적이며 히치하이크의 낭만과 재즈 리듬이 넘치는 자유로운 기운이 주인공들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하게 만듭니다.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 사회소수계층의 인권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봄꽃 향기가 곳곳에서 솔솔 부는 요즘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월부터 6월 식중독 환자 발생 비율이 높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나들이 시에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